이번 이야기는 아주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조지 오바라, 한국명 김성종은 1952년생입니다. 그는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슬롯머신 매장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사망하며 회사를 물려받았고 일본 명문대인 게이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그가 물려받은 재산은 약 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고 오바라 조지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와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돈도 많고 지루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그는 일본의 버블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그는 부동산과 주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분명히 그는 당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블이 붕괴됨에 따라 그는 회사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본인의 회사를 범죄 행위에 노출시킵니다. 바로 돈 세탁을 위한 회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업가에서 됐습니다. 루시 블랙맨은 1978년 9월 1일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시는 3남매 중 하나였습니다. 유년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언제나 밝은 아이로 묘사됐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계획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여행을 다니다 보니 돈이 꽤 부족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빚도 생기게 됐습니다. 루시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여행하기에는 정말 좋은 직업은 맞지만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그녀에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료인 루이스도 루시와 같은 고민에 빠졌고 평소 좋아하던 일본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들은 승무원을 그만뒀지만 빚은 갚아야 해서 90일짜리 관광 비자임에도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2000년 5월입니다. 그녀들은 로폰기 근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곳은 일본의 밤놀이로 상당히 유명한 구역입니다. 그녀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카사블랑카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제의가 들어오면서 호가 됐습니다. 당시 로폰기에서는 서양 여성들을 고용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루시의 부모님은 그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루시 본인은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판을 위해서 고객들을 상대하던 그녀는 이제 일본 번화가에서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토요일, 루시는 샌들과 검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는 고객에게서 새 휴대폰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루시는 총 3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1시 30분에 점심 데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 5시에 해변에 있는 식당에 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후 6시 45분쯤입니다. 남자친구 스콧에게 30분 후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후 8시가 됐는데도 그녀는 도쿄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뒤로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그녀는 외국에서 갑자기 실종된 것입니다. 친구 루이스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루이스의 신고를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된 그녀의 실종은 월요일 저녁이 돼서야 단서를 하나 잡을 수 있었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저녁, 영어를 매우 잘하는 일본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루시는 지금 괜찮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집에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흥 종교에 가입했고 지금 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루시의 가족들은 다음날 즉시 일본으로 왔습니다. 신고받은 경찰들을 설득하여 다시 조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시의 사건이 공개적으로 일본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드디어 경찰들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 남인 사람들도 루시를 찾기 위해 거리에 나오는 등의 효과도 생겼습니다. 영국의 장관도 일본인들에게 호소하며 3주가 지났습니다. 자필로 쓴 편지가 경찰에게 왔습니다. 편지는 루시 본인이 썼다고 했으며 본인은 괜찮지만 연락받고 싶지 않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를 분석한 결과 위조였습니다. 루시의 가족들은 수사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영국의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가 조사하던 중 서양인 홀스 중 한 명이 루시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봤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의 몽타주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는 젊은 여자들에게 집으로 초대하기 전에 돈과 호화로운 선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술을 마시고 그녀들을 합니다. 이렇게 당했던 희생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는 여러 가명을 썼었고 중년이며 굉장히 잘생기고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몇 달이 흐르게 됐습니다.
4개월이 되는 날 갑자기 경찰들이 수사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오바라. 루시가 일하던 클럽에 자주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거물로 알려진 조지가 용의자인 것이 밝혀지자마자 경찰들은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먼저 신고 접수된 강제추행 5건을 토대로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의 집을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꽤 큰 서재를 갖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지금까지 그가 여성들에게 끔찍한 짓을 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상은 어림잡아도 약 10년 동안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카리타 리즈웨이는 배우 지망생입니다. 그녀는 연기 학교에 다니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도쿄 카바레에서 호스티스가 됐습니다. 루시 사건이 일어나기 8년 전 1992년 2월 27일 그녀는 돈 많은 일본 남자와 함께 있었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이틀 후 간 기능 부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나 남자친구는 그녀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심쩍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의 사건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일본에 연락했고 공통점으로 조지 오바라라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테이프 중에서 리즈웨이의 것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제 조지의 혐의는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2001년 1월 10일 조지의 아파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해안 동굴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루시의 토막난 신체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조지는 루시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지는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오후 5시 직후에 그녀는 자기 집에서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거의 7년이나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조지가 루시를 살해하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받게 됐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루시의 DNA와 문자 메시지의 시간, 위조된 루시의 편지 등의 간접적인 증거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여성을 하기 전에 약을 이용해서 정신을 잃게 했는데 루시에게서는 어떤 성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조지는 루시 이전에 했던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그의 집에서는 의식 불명의 여성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가 400개 이상 발견됐으며 성인 비디오는 4,800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범죄는 1972년부터 시작됐고 피해 여성은 400명 이상인 가운데 그 중에 백인 여성이 15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는 사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루시의 가족에게 45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2천만 원을 건네며 재판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대신 그 돈을 받아 갔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지 오바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